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도 우리 병원 응급실에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이 오셨거든요. 다행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계셨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면 언젠가 닥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생존자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응급 환자를 치료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용한 아침 혼자 있는 집에서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당장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만 같은 순간, 그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수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그중 상당수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낮 시간대에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적인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대로 된 대처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대응 방법만 알고 있다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30년간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혼자 있다가 쓰러진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분은 완전히 회복하셨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단 몇 분, 때로는 몇 초의 대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68세 할머니께서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팔까지 저려오고 식은땀이 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그때 딸이 미리 알려준 방법을 기억해내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회복하셔서 손자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반대로 정말 가슴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52세 남성분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꼈는데 아내를 깨우기 미안해서 참고 계시다가 1시간 뒤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가족이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만약 그분이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심장마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거나 답답한 느낌, 목이나 턱이 조이는 듯한 느낌, 왼쪽 팔이 저릿저릿하거나 등이 콕콕 쑤시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명치가 아프거나 체한 것 같은 느낌으로도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이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사흘 동안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하시다가 결국 심장마비 진단을 받으신 적도 있었어요. 심장마비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만에 죽어가기 시작해요. 처음 10분이 골든타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과 후유증 없는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력하게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존 기법들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지식이에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생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도구나 의학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연습해야 실제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평소에 알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배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 하나가 정말로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7가지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심장이 보낸 첫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을 잘못 알고 계세요.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만 심장마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이나 짓누르는 느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압박감이 몇 분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목이나 턱, 어깨, 왼쪽 팔로 번져나가는 것도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남성과 달라서 가슴 통증 없이 극도로 피곤하거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숨이 차거나 등이나 어깨가 아픈 것도 여성 심장마비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통증을 잘못 느끼셔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는 정도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어지럽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보세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시작되고 점점 심해진다는 점이에요. 며칠 전부터 서서히 아픈 것과는 다릅니다. 몇 분 만에 악화되거나 안정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두 번째 단계, 누군가에게 알릴 시간 없다면 바로 119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입니다. 심장마비는 분 단위로 상황이 악화되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은 독이 됩니다. 설령 나중에 오진으로 판명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119에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나이와 성별, 현재 증상, 그리고 혼자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소도 정확히 알려주시고 만약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명확히 전달하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상담원은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삼키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고 알레르기가 없으며 의사가 복용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즉시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하세요. 중요한 건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왜 씹어야 할까요? 아스피린을 씹으면 입안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심장마비는 대부분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데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평소에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위궤양이나 출혈 경험이 있으신 분,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119 상담원에게 물어보세요. 아스피린은 평소에 집안 곳곳에 비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침실 옆, 서랍, 거실 응급상자, 심지어 지갑 안에도 한두 알씩 넣어두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약을 찾으러 돌아다닐 여유가 없거든요. 네 번째 단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몸을 안정시키세요.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조그만 움직임도 위험할 수 있어요. 무리해서 돌아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가장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의자에 앉는다면 등받이에 기대고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두시고요. 만약 침대나 소파에 누울 수 있다면 머리를 약간 높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숨이 가쁘거나 어지러울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만약 의식을 잃더라도 기도가 막힐 위험이 적어져요.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최대한 긴장을 풀어보세요. 옷이 조이면 단추를 풀거나 벨트를 느슨하게 하세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건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 수 있다면 꼭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생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돼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만 하세요. 문을 열러 갔다가 쓰러지면 더 위험하니까요.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대신 평소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알려두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응급 상황용 임시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 이 번호를 알려주면 구급대원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 문을 열고 왔다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앉거나 누우세요. 현관 근처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넘어져서 다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단계, 스피커폰 사용과 휴대폰 응급 정보 설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전화를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세요. 그래야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호흡도 편해져요. 전화를 귀에 대고 있으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휴대폰 응급의료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아이폰이면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 폰이면 설정해서 응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이,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를 모두 입력해 두세요. 만약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들이 잠금 화면에서 바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복용 중인 약물 정보는 치료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 연락처도 꼭 입력해 두세요. 본인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진이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거든요. 최소한 두세 명의 연락처는 입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심장을 진정시키는 호흡법을 익히세요. 공황 상태가 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이는 심장마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호흡을 조절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심박수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2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호흡할 때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해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고 배가 움직이도록 의식적으로 호흡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 호흡법은 평소에도 연습해 두셔야 해요.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매일 잠들기 전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연습해 두시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 곧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복하세요. 절망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자,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존을 위한 7가지 단계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장이 보내는 첫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 압박감, 숨가쁨, 식은땀이 동반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둘째,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셋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삼키세요. 넷째, 몸을 안정시키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다섯째,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여섯째,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응급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일곱째, 호흡법으로 심장을 진정시키세요. 이 7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크게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 준비와 연습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 안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세요. 침실 서랍, 거실 구급함, 부엌 서랍, 심지어 지갑이나 가방 안에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휴대폰 응급정보 설정은 오늘 당장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기존 질병, 가족 연락처를 모두 입력해 두세요. 이 작은 준비가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두세요. 물론 보안이 걱정되시겠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스마트 도어락이 있으시다면 응급용 임시 비밀번호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호흡법은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씩이라도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긴장될 때도 써보시고요. 몸이 기억해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심장마비를 완전히 막아주는 만능의 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방법들은 생존 확률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금연은 당연하고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 같은 도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장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정말 유용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지식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단순히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체크해 보세요. 가족들과도 꼭 공유하세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들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환자분들보다 더 당황하는 건 가족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미리 준비된 가족이라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심장마비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준비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것일 뿐이에요. 오히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혼자 사는 친구들에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준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혼자여도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오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